뭐야? 부모님이 고모집에서 안 나오시더라고. 그래서 됐지 뭐. 자, 봅시다. 자, 우리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를 조금 더 깊게 파보자 라는 주제로 내가 3차 함수 그래프 단원부터 쭉쭉쭉쭉 진행을 할 건데 이거는 한번 같이 그 유형을 같이 읽어보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대칭성을 이용한 3차 함수에 해서 자, 도함수를 해서 비율관계를 이용한 3차 함수에 해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와 있어요. 자, 뭐 뒤로 보면 뭐 빼기 함수, 절대값 기호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해봅시다. 자, 일단은 3차 함수의 그래프를 일단 바로 볼 건데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3차 함수는 점대칭의 함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죠. 자, 해서 자, fx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자, 3차 함수는 x좌표가 자, 마이너스 3a분의 b가 되는 순간 뭐야? 세근의 평균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마이너스 3a분의 b가 되는 순간에 이제 점 대칭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얘기가 뭐냐면 자, 만약에 대칭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었을 때 자, 대중이라고 쓸게요. 자, 대칭 중심을 지나는 직선을 그었을 때 자, 교점은 언제나 자, 같은 간격이다 라고 해서 등간격이에요. 자, 이 정도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 내가 대칭중 지나게 그었으면 어떻게 긋더라도 언제나 이 길이는 같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해서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자, 바로 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f'x는 0의 실근 ab 이렇게 나와있네요. 실근 알파랑 베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자, 거리가 10입니다 라고 나와 있고 자, 그리고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6이다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죠. 자, 최고 차항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자, 봐봐. 왜냐면 거리를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자,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는 상황이고 자, 알파 콤마 f 알파 그리고 자, 베타 콤마 f 베타 이런 식으로 식을 써볼 수가 있는데 자, 가로 간격은 지금 10이다 라고 가르쳐줬다고 생각을 하셔도 좋고 그리고 이 두 점 사이의 간격은 26이다 인데 얘네 둘의 중점은 반드시 3차 함수 그래프 위에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해서 자, 대각선의 길이는 26이야 라고 나온다는 건 이 높이의 차이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 10하고 26이니까 5대 12대 13 해가지고 24구나 뭐 이 정도 언급하고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해서 일단 그래프 모양을 그릴 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 사실은 여기서는 알파하고 베타일 때 극점이 나온다는 게 더 중요한 문제죠. 대칭성 이용한 문제라기보기에는 조금 너무 쉬웠는데 워크북에 충분히 문제 많이 있으니까 대칭성 이용해서 그래프 그려서 확인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2번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차 함수 fx는 x는 마이너스 2에서 자, 그때값을 갖습니다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 있어? f 프라임 마이너스 3은 f 프라임 3이야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네요. 자, 이 조건들을 바탕으로 fx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fx의 도함수인 f 프라임 x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2차 함수에서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 왜? 우리가 위로 블록하든 아래로 블록하든 우리가 자, 대칭축으로부터 같은 거리 있는 데다 함수값이 같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자, 봐봐. 그냥 도함수의 함수값이 같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 도함수의 대칭축까지도 우리가 거론할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x는
0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였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봐봐. 도함수가 x는 0의 대칭이라는 건 자, 원래 3차 함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x는 0인 상황의 대칭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으시겠죠? 그치? 자, 근데 문제에서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 함수여야 마이너스 2일 때 극대겠어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해서 일단 문제에서 말한 정보로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x 마이너스 2일 때 극대고 0일 때 대칭 중심이야. 그러면 극소는 x가 몇일 때 나와? 2일 때. 자, 2일 때 나오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걸로 하여금 f'x는 최고차항 계수 문제 모르니까 대충 3k 이렇게 써볼게. 자, 도함수에다 3k 쓰는 이유는 뭐야? 세제곱 미분하면 3이 내려오니까 원래 계수 나타내려고 3k 이런 식으로 많이 써줘요. 해서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도함수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봅시다. f'x는 0에서 최소값을 갖니? 라고 물어본 상황이죠? 그럼 어때? 0에서 이 미분계수가 제일 작냐고 물어보는 거지? 우리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그려질 거니까 0에서 최소가 되는 거 맞죠? 해서 자, 기억은 맞습니다 하고 넘어가자고. 그렇죠? 자, 니은은 이제 뭐라고 볼 수 있어? 자, fx는 f는 뭐라고?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게 사실 1번 유형에 좀 더 가까운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 알겠지? 이거는 그래프 한번 예쁘게 그려봐 하고 낸 문제고, 이게 대칭성 이용해서 문제 푼 거죠? 그렇죠? 자, 도함수가 선대칭인 거 이용해서 원래 함수의 대칭성을 규명한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해서 일단 서다 두냐고 물어봤잖아? 자, f2는 뭐야? y는 f2는 상수함수지? 그럼 f2가 어딘지 찾아보면 x가 1일 때 y좌표를 찾아주면 되겠죠? 자, x가 1일 때 y좌표 여기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 f2라는 건 요를 기준으로 선을 슉 그었다는 얘기죠? 그럼 어때? 두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다 맞는 말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디귿 봅시다. 디귿은 뭐라고 돼 있냐면 자, fx 위의 점 마이너스 1, f-1에서의 접선은 자, 뭘 지난다? 2,f2를 지난다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지? 자, 그럼 봐봐. 물론 비율 관계로도 문제 풀 수 있지만 자, 접선에 대해서 두 점이 언급됐으니까 평균 변화율은 미분계수다 식으로 증명이 가능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3분의 f2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이랑 자,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같니?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이거는 내가 어때야 돼? 원래 함수를 좀 규명을 해주셔야겠죠? 자, f 프라임 x가 3kx 제곱에 마이너스 12k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우리는 미분해서 자, 3kx 제곱 마이너스 12k가 되는 함수를 찾아줄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 뭐 부정적분 사실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k세제곱 마이너스 12kx 이런 식으로 쓰고 자, 적분상수 c가 필요해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해서 2하고 마이너스 1 넣은 거를 3으로 나눠라 가 되니까 뭐가 나오지? 자, 일단 우변부터 써주면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9k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여기다 씩 넣어주면 마이너스 27k 나올 거야. 계산해. 해서 우리가 서로 같으니까 디귿도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게 되시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1 지났을 때 2를 바로 지난다 를 이제부터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지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해서 일단은 이 정도로 대칭성 얘기는 마무리할 거고 이제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 지금까지는 내가 이 함수를 다 뭐 했어? 이 함수 죄다 미분해가지고 도함수를 파악해가지고 우리가 3차 함수 그려냈잖아. 근데 실제로는 도함수를 파악하지 않고도 3차 함수를 그릴 수 있어가 이번 단원의 핵심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알겠죠? 지울게 이제.
해서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라는 주제로 한번 다시 들어가 봅시다. 그리고 이 3차 함수 비율 관계는 세 함수 중에서 우리는 이거 극대랑 극소가 다 있는 함수에 대해서 파악을 할 거야. 극대 극소 없는 함수는 지금 당장은 파악하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자,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라고 하면 뭐냐면 우리가 자 극점 사이와 이제 극점과 같은 y-값을 갖는 아이들 있죠. 그래서 내가 이 3차 함수의 자 극점에서의 접선들을 두 개 긋고 자 이 접선들에 대해서 내가 x좌표를 다 취해 봤을 때 자 이 3차 함수는 대칭 뭐야? 점대칭이니까 점대칭일 때에 이 x좌표까지 5개의 점들을 볼 수 있겠죠. 이 5개의 점들이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일정한 비율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이걸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라고 부른다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해서 일단 우리가 좀 조수로 쓸만한 함수는 뭐냐면 fx는 x에다가 x-3알파의 제곱이라는 함수를 한번 좀 도입을 해봅시다. 자, 이 함수는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면 일단 0일 때랑 그리고 3알파일 때 근을 갖는 거 확인할 수 있죠? 0일 때는 단일근이고 3일 때는 중근이니까 내가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 내가 자 여기가 3알파 뭐 알파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상관없어 3알파에 찍히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 과연 이 극점의 좌표는 어떻게 나올까 라는 거야 그러면 알죠? 이 극점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f'x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그죠? 여기는 0인 것도 알고 있고. 자, f'x는 하고씩 써주면 3x 제곱 마이너스 12 알파 x 플러스 9 알파 제곱 x 9알파 제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거든.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하면 3은 나가고 x-알파에 x-3알파로 인수분해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뭐야? x는 알파일 때랑 x는 3알파일 때 극값을 갖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자 3알파일 때는 극소 갖는 거 눈으로 이미 확인했죠? 자 알파일 때 뭘 갖는다? 극대를 갖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봐봐 내가 지금 함수를 이런 꼴로 그려놓긴 했는데 근데 자 그냥 이렇게 그려진 함수를 내가 봐봐 x축도 이렇게 있다고 쳐 적절히 평행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갖다 붙일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갖다 붙이면 극점하고 요게 내가 0이라고 하고 요게 3알파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극대가 된 x좌표는 알파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함수를 가져오더라도 봐봐 자 요 점에서 여기 극대까지는 거리가 1에 해당하는 비율이 나오실 거고 그리고 극대에서 다시 극소까지는 거리가 2에 해당하는 비율이 나올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게 3차 함수의 비율 관계가 됩니다. 이거는 함수가 어떻게 생겨먹었던 간에 x축에 붙이면 바로 규명이 가능하니까 이건 언제든 성립하는 성질이야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함수는 점대칭인 거 알고 있지? 그쵸? 3차 함수 언제나 점대칭이니까 여기는 뭐라고 볼 수 있어 그러면? 여기 x좌표는 2알파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얘를 그럼 내가 점대칭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 극소가 극대로 이동하겠죠? 그럼 x축도 극대에서 그은 접선으로 우리가 이동할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때도 똑같은 비율 관계에 대해서 논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도 길이를 보면 자 2대 1의 비율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봐봐 2알파가 또 어때? 알파랑 3알파의 중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교점, 요점, 이 점들을 봤을 때 길이가 전부 똑같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봐봐 내가 선을 하나 수선을 더 그려서 0에서의 수선을 그렸을 때 이때 이 네 간격이 전부 동일하다라는 말로 우리가 말을 끝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3차 함수의 비율 관계라는 건 결국 3차 함수를 내가 직사각형 안에 그렸을 때 뭔가 아다리가 맞게 그려낼 수 있는 자, 성질을 가지고 있어 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럼 봐봐 만약에 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상황에서 여기에 x좌표가 뭐 1이고 여기 x표가 9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알겠지?
자, 그럼 내가 극소에서 내가 수평인 극소에 접하는 접선을 그었을 때, 자, 나머지 교점은 반드시 뭐라고 할 수 있을까? 1에서 9까지 간격이 8이니까 1대2 비율을 지켜서 여기가 4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간격이. 그러니까 여기 x좌표는 3이 마이너스 3이 되겠어요 라는 말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정리가 뭐냐면 1대2대1 비율 관계라고 한번 얘기를 하고 갑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3차 함수를 그릴 일이 생기잖아? 그러면 일단은 직사각형 4개를 마음속에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나는 마음속에 생각한 게 아니라 칠판에 항상 두 칸씩 맞춰서 그리고 있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합동의 직사각형 4개를 붙인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 양수면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겠지? 그죠? 자, 그때는 여기 찍고 여기 중간 지점 여기 아래 해서 순서대로 내려가게끔 그려주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양쪽 끝에 이렇게 찍어서 그래프를 이렇게 안쪽에서 극대극소 대칭중심 다 반영되게끔 이런 식으로 그려서 문제를 풀어주라는 거야. 물론 더 넘어서도 이렇게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지만 실제로 문제 대부분을 보니까 여기 안에서 문제를 말을 끝내더라고. 여기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해서 이 비율관계 생각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봐봐. 우리가 얘를 이 비율관계를 빼기 함수에 적용해 볼 수 있고 인수정리로 이용해 볼 수 있거든. 자, 만약에 y는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접선이 그려져 있다고 이렇게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얘를 내가 y는 lx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알겠죠? 자, 그럼 얘네들을 뺀 함수 y는 fx-lx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라고 하면, 자, 일단은 한 점에서 교차하고 한 점에 두 점에서 접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가 그려지겠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죠? 자, 그리고 봐. 여기가 베타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알파라고 생각한다면 이 교차점의 좌표는 알파, 접점의 좌표는 베타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또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 봐봐. 3차 함수의 대칭 중심은 3차항의 개수와 2차항의 개수의 합작으로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죠. 세근의 합의 평균이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세근의 합은 우리가 3차항분의 2차항 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잖아. 그쵸? 그런데 fx 빼기 lx는 그러면 3차하고 2차항이 변해? 얘는 1차 함수니까 3차, 2차가 안 변하죠? 자, 그럼 봐봐. 요 함수의 원래 대칭 중심 있잖아. 이 원래 대칭 중심의 좌표가 m이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빼기 함수의 대칭 중심의 좌표도 뭐가 된다고 볼 수 있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m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자, 빼기 함수, 접선과의 빼기 함수를 구할 때는 대칭 중심이 유지가 된다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고, 그리고 그럼 이 접점과 교점은 대칭 중심을 기준으로,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보면 얘네들을 쪼개면 한 조각, 두 조각이 오면 한 조각이죠? 거리 다 같고, 그러니까 2대 1의 비율을 가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교점까지 거리는 2고 접점까지 거리는 1이구나 라는 또 사실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 1대 2대 1이라는 게 어떻게든 쪼개도 2개 모으면 2고 하나 있으면 1인 거야. 4개 중에서. 알겠죠?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우리 아까 저 문제 봐봐. 자, y는 fx 문제 있을 때 2번 문제 보는 거야. 마이너스 2일 때랑 2일 때 이렇게 두 개 있었죠. 그쵸? 자, 근데 뭐라고 돼 있어? 자, 마이너스 1, f1에서 그 접선을 얘기하는데, 자, 지금 봐봐. 원래 대칭 중심이 뭐야? 0이지? 그럼 아까도 말했어. 교점까지는 거리가 2고 접점까지는 거리가 1이라고 했지? 그러면 접점이 지금 1이잖아. 마이너스 1에서 그 접선이니까. 그쵸? 그러면 1대 2의 비율 관계를 가져야 되니까 2에 떨어져야만 하는구나 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어디까지 해서?
근데 그 네. L이 무조건 1차 함수여야지만 접선. 그 접선이어도 내가 심지어 L 쓴 거야. 2차 함수는 안 돼요? 2차 함수면 어렵지. 2차 함수면 최고창 2차항의 개수가 변하잖아. 그럼 그때는 그냥 처음부터 식을 다시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교점을 우리가 구해서 문제를 푸는 게 나오니까 봐봐. 지금 문제는 이게 이미 정해져 있고 얘를 가르쳐 줄 테니까 얘를 구해봐 라고 얘기한 거죠. 그치?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알파하고 베타를 가르쳐주는 문제가 태반일 거기 때문에 그냥 맞춰서 그림 그려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죠. 해서 빼기 함수로 바로 넘어가서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빼기 함수를 굳이 안 그리고도 1대2 비율 관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이고 2여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대칭 중심이 0이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아까 문제도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접선과의 빼기 함수에서는 대칭 중심이 유지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1대 2대 1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 더. 자, 만약에 지금은 내가 극대극소가 다 있는 함수잖아. 근데 극대극소가 없는 3차 함수를 그렸어 이렇게. 그런 다음에 3차 함수에다가 접선을 이렇게 그어놓은 거야. 이렇게. 그쵸? 접선을 이렇게 그어놓은 상황이면 마찬가지로 교점이랑 접점 생기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쵸? 근데 자 얘는 극대극소가 없지만 얘네 둘의 빼기 함수는 반드시 극대극소가 존재하는 함수가 나올 거니까 이것도 염두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해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3차 함수의 모양이 어떻든 접선이 나와 있으면 빼기 함수를 이용해서 저 비율 관계로 문제를 풀어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수 있고 첫 번째 빼기 함수 적고 할게요. 자 일단 빼기 함수 자체가 교점이 뭐야? 교점이 방정식의 해인 걸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교점 하나하나가 인수가 되지? 그쵸? 인수라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니까 자 빼기 함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식을 쓰고 비율 관계로 넘어갔으면 좋겠어 라고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는 봐봐 극대인 점 또는 극소인 점에 우리가 통칭 극점이라고 하는 그거야. 알겠죠? 자 극대 극소인 점에 좌표가 주어졌을 때 이때는 식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자 승민아 그냥 생각나는 순서대로 x는 뭐에서 극대 또는 극소라고 말해줄래 나한테? 그냥 1에서 극대 몇? 10 그래 자 x는 1에서 극대가 자 10이야 이런 식으로 너가 얘기를 했잖아. 자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문제 나와 있게 될 가능성도 크고 안 나와 있으면 내가 그려야겠죠? 그쵸? 해서 내가 극대값이 10이 되게끔 이제 생각을 해보면 봐봐 여기서 극대가 10이구나 했을 때 우리는 아까 미분해가지고 미분계수가 1이고 그때 뭐 1일 때 함수값이 10이야 라고 얘기했잖아? 그쵸? 그렇게 해도 좋지만 봐봐 y는 10을 긋는다면 마찬가지로 뭘 찾을 수 있어? 이게 극대에서 그은 접선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그냥 1이라고 한다면 여기 좌표는 뭐라고 볼 수 있니? 그냥 1 플러스 2알파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는 거야. 여기는 1 플러스 3알파라고 그냥 생각해 줘. 왜? 2대1 비율 관계 가지니까. 그쵸? 그래서 fx식을 쓸 때 자 1에서 지금 접하게 선 거였지? 그러니까 자 x-1의 제곱 한 다음에 x-1-3알파 이렇게 한 다음에 플러스 10 이런 식으로 써주면 fx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고 어차피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놓고 시작한 거기 때문에 계산 과정이 굉장히 간단해질 거야. 봐봐 1 플러스 2알파 복잡해 보여도 대입하면 2알파 제곱 되지. 그죠? 대입하면 알파 제곱 되죠. 마이너스 알파 제곱 되죠. 마이너스 알파 되죠. 그러니까 그 식을 무서워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식 써주는 것도 괜찮아.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fx는 자 뭐 x는 뭐 2에서 극소고 x는 뭐 4에서 극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자 이거는 뭐야? 이제는 극소하고 극대가 되는 순간만 가르쳐준 거고 함수 그때 극대 극소 값은 안 가르쳐준 거지.
그쵸? 근데 작은 데서 극소, 큰 데서 극대라고 했으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를 상정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안 가르쳤지? 안 가르쳤으면 그냥 y는 k라고 하고 쓰자. 그래서 y는 k 이런 식으로 식을 썼을 때 자 여기가 지금 1이 나오는 거 2인 거 확인할 수 있고 여기가 4인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럼 요게 x면 뭐가 될까? 5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지? 2대1 비율계 갖춰야 되니까 그러면 fx식을 내가 다시 최고차계수 모르니까 k 한 다음에 x-2의 제곱 한 다음에 x-5 더하기 k 말고 a라고 할게요. 더하기 k 이런 꼴로 우리가 식을 세팅을 해가지고 인수분해형으로 식을 바로 때려서 문제를 좀 해결해 보자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래프를 이미 그려놨기 때문에 도함수의 효용은 그렇게 좋진 않다. 뭐 도함수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3a 해가지고 x-2에 x-4 넣고 문제 풀면 되겠죠? 왜냐면 2하고 4일 때 근되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원래 함수식을 조금 더 빨리 써보라고 너네들은 제시를 하는 거고 이렇게 식을 쓰고 이렇게 생각할수록 빨리 잘 풀리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내가 너네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해보면서 좀 깨달았어. 이 비율문계가 내가 어디서 배운 게 아니라 내가 하다가 발견한 거야. 근데 다 설명하고 있더라고. 근데 내가 처음에 나도 옛날에 그 뉴런 보고 나도 다 봤어. 나도 알파 테크닉 봤단 말이야. 근데 봤는데 내가 생각한 거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더라고. 물론 이제 나는 그 사람들보다 늦게 발견했기 때문에 뭐 내가 내 거야 라고 말할 수 없지만 분명히 이게 일선에서도 쓰이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순간이었다. 근데 내가 강사 생활 하면서 그 뿌듯한 순간 중에 하나였어. 2019년쯤에 아무튼 자 해서 일단은 이렇게 비율 관계까지 얘기를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해서 자 극대극소인 점의 좌표가 나오면 우리는 자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자 식을 세울 수가 있다. 원함수의 식을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내가 너 옛날에 가르쳤을 때는 내가 비율 관계만 설명을 끝냈어. 인수정리까지 얘기 안 했으니까 일단 그 내용 이어서 진행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이제는 그래프의 모양을 정말 빠르게 파악을 해야 돼. 문제에서 그래프 모양을 안 가르쳐줄 공산이 크기 때문이야. 알겠죠? 해서 일단은 자, 첫 번째 비율관계를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 자, 두 번째 비율관계는 뭐냐면 이번에는 fx는 한 다음에 자, x에 x 플러스 알파에 자,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해가지고 기함수인 3차 함수를 한번 상정을 해볼게요. 아까랑 다른 건 뭐냐면 얘는 지금 어때? x축에 접하게끔 그림 그렸지? 근데 얘는 중심이 원점이게끔 함수를 그려본 거야. 모든 3차 함수는 점대칭이기 때문에 내가 다 끌어당겨서 원점으로 가져올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3차 함수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특징이다 라고 생각을 해줍시다. 자, 그럼 이때도 우리가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우리 아까 배운 대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으시겠죠. 그쵸? 자, 그럼 일단은 얘는 y축이 이렇게 가운데를 관통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교점이 그때 알파랑 잠깐만 식 바꿀게요. 미안해요. 자, x 플러스 루트 3알파, x 마이너스 루트 3알파 이거는 식이 깔끔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루트 3알파를 쓴 거지 그냥 알파 넣어도 전혀 상관없어. 해서 교점이 다시 여기가 루트 3알파고 여기가 자 마이너스 루트 3알파고 자 이런 식으로 식 써볼 수 있겠죠. 그쵸? 이때 극점이랑 과연 교점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될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잖아. 자 fx식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얘는 아이고 다 부서지네. 자, 얘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제곱 x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되지? 그러면 얘를 미분하는 식이 어떻게 나와? 3x 제곱 마이너스 3알파의 제곱 나오니까 자 3x 제곱 마이너스 3알파 3으로 묶으면 x 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되겠죠?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일 때 뭐가 된다? 교점이 되는구나, 극점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여기가 그냥 알파고 여기도 마이너스 알파구나 라고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루트 3 곱해놓은 거야. 극점의 알파 나오게 하려고. 자, 이걸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만약에 대칭 중심을 지나는 수평선을 그었어. 수평선을 그었을 때 그때 이 교점의 x좌표들과 그리고 극점의 x좌표들이 관계를 갖는다는 걸 보여주려고 쓴 거야. 자, 이때도 비율 관계를 확인해보면 자, 대칭 중심에서 극점까지는 1에 해당하는 비율을 가지실 거고 그리고 자, 대칭 중심에서 수평선까지의 교점은 루트 3에 해당하는 비율이 될 거야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자 1대 루트 3이야 라고 얘기를 해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해서 이렇게 두 번째 비율 관계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율 관계는 내가 1대 3 비율 관계라고 부르게 1대 루트 3 미안해요. 1대 루트 3 비율 관계가 성립합니다. 이거는 뭘 찾을 때? 대칭 중심을 건드릴 때. 얘는 언제? 얘는 접할 때. 접하는 직선, 얘는 대칭 중심을 지나는 직선. 괜찮은 생각이죠? 해서 자 얘는 이제 접선이라고 한번 다시 언급을 하고 자 얘는 대칭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자. 이렇게 세팅을 해 보시고 또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봐 간격이 전부 다 똑같은 상황이지, 그죠? 자 만약에 y는 4와 y는 fx의 자 교점의 x좌표가 자 마이너스 1, 1, 3 이렇게 준 거야. 알지? 그럼 어때? 간격이 전부 다 2로 일정한 상황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우리가 점대칭인 도형에서 거리가 일정하다는 건 어떻게 잡았다는 거야? 대칭 중심을 지나게끔 선을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는데 자 이때 그러면 극대와 극선은 언제 나오냐? 라고 한다면 간격이 2인 거 확인할 수 있지? 그러면 다시 1대 루트 3 비율 관계를 이용해서 여기는 1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예요 이렇게 쓰면 되고 여기는 1 플러스 루트 3분의 2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함수의 수평선이 지날 때뿐만 아니라 자 대칭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그어져 있다면 이 빼기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인수 분해를 이용해서 비율 관계를 정의할 수 있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그 점이 요래요래 있다고 치면 바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바꿔서 그럼 얘랑 평행한 직선은 여기서 나오겠어. 뭐 얘랑 평행한 직선은 여기서 나오겠어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겠지? 이때 이 x좌표의 비율을 또 관찰해보면 또 1대 루트 3이다 라고 정의를 하실 수가 있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기울기가 같은 접선을 만들어낼 때 바로 우리가 비율 관계를 이용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얘의 의의는 뭐야? 얘는 빼기 함수를 거들었을 때는 대칭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1대 2인 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봐봐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빼기 함수 만들었잖아. 그럼 1대 2대 1 비율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또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접선을 생각했을 때 생각해줘야 돼. 뺐을 때 얘가 상수함수가 되지? 얘만큼 빼주면 얘는 상수함수가 되잖아. 그럼 상수함수가 접한다는 건 그때의 평행한 직선이 되니까 이때는 여기랑 여기 간격이 전부 동일해 라고 바꿔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수평선이면 수평선 그대로 보면 되는데 수평선이 아니면 평행한 접선을 생각을 해줘라.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하고 봅시다. 자 해서 일단은 1대 2대 1, 1대 루트 3 비율관계 전부 정의하면서 일단 3차 함수 얘기는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 풀고 3차 함수 끝낼 거야. 쉬읍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주 개념이라기보다는 좀 스킬에 가까워. 왜냐면 전 단원에서 사실 극대극소 개념이 끝났거든. 알겠죠? 자, 3번 문제부터 같이 해보자. x는 a에서 극대래. 자, 얘가 x-1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야. 마이너스 2야.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문제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FA보다 FB가 작거나 같도록 하는 뭐의 최소값? B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럼 체분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3차함수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 자, x는 a에서 극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a가 여기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시겠죠. 그쵸? 자, 지금부터는 방정식, 부등식 개념이 다 섞여 있어. 방부등식만 쓰는 거, 비우는 게 최대한 덜 쓰는 거 내가 뒤로 빼놨는. 최대 최소 또는 방정식의 실간의 개수에 좀 치중된 건 뒤로 빼놨는데 지금 방부등식까지 다 나오는 거야. 알겠죠? 자, 봐봐. FB가 FA보다 작거나 같다는 건 B가 이런 동네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지? 그쵸? 그럼 우리 뭘 찾아줘야 돼? FA랑 함수값이 같아지는 순간이 어딘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바로 여기가 뭐가 되는 순간? B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구나 라고 볼 수가 있으니 우리는 이 3차 함수의 극점을 파악을 해가지고 빨리 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게. 자, 봐봐. 이걸 모르면 미분에서 극대인 점을 찾아서 극대값을 찾아. 그 다음에 얘는 극대값이다. 방정식을 풀어서 B값을 구해줘야 돼. 알겠죠? 근데 그 과정을 줄이려고 지금 이걸 얘기를 한 거니까 잘 받아들여 줍시다. 얘 일단 전개를 하면 어떻게 나오냐? x 세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3x 제곱 한 다음에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나오는 거 알 수 있으니까 a는 0이었고 극대가 되는 점은 2였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럼 다시 b의 최대가 어느 순간이야? 3이 됩니다 라고 바로 말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b의 최대값은 3이다 하고 넘어가자. 이게 최소값을 삐로리. 야, FA 잠깐만. FA가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삐러놨을 때 B의 최소값? 아무리 작아도 되는데? 띠용띠용. 이거 부등호 방향 바꿉시다. 이렇게 바꿔도 되고, 자, B의 최소값이라고 생각하자. 그냥 이렇게 해줘. 알겠지? 최소가 최대라고 바꾸든지 아니면 부등호 방향을 바꾸든지 오타가 있네요. 자, 4번 문제로 같이 해보자. 자, 이거 원래 뭐 평균세 정리라는 느낌으로 문제가 나오긴 한 문제긴 한데 이거는 아무래도 비율관계에 좀 더 가까운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4번 문제 가져왔어요. 자,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라고 나와 있는데, 자, 뭐라고 되냐면 0에서 a1까지 자,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 접선의 비율과 같은 거 물어보는 거죠. 자, 수인 걸 우리는 x는 a2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0,a2에서 자, 평균 변화율과 같은 미분계수를 갖는 걸 이제 a3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자, 어떻게 보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을 다룬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정의를 할 때 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일단 확실한 건 뭐야? 자, 평균 변화율 같은 미분계수 얘기하는데 이거 함수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폈는데 왜 안 나오냐? 차라리 내려갔어. 자, 그리고 0이 왼쪽에 있으니까 A1이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자, 그럼 봐봐. 내가 적당한 A1을 잡아서 이렇게 AN을 잡아서 그것하고 쳐볼게. 여기가 AN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알겠죠? 자, 물론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하는 점도 있겠지만 자, 여기서 지금 A들은 전부 다 어때? 다 양수만 건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는 자, AN 플러스 1이라고 말할 만한 게 평균값의 정리를 만족하는 점밖에 없다는 걸 그림으로 보고 파악할 수가 있게 되시죠? 그래서 자, 여기 평행하게 그어지게끔 하는 이 x좌표가 AN 플러스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봐봐. 내가 평균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은 이 노란색 선분을 생각을 해보면 얘는 지금 원점, 이 3차 함수의 대칭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죠? 자, 그럼 다시 우리가 간격 이렇게 만들고 간격 이렇게 만들었을 때 자, 원점으로부터 AN까지의 거리랑 원점으로부터 AN 플러스 1까지의 거리는 언제나 1대 루트 3이 된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게 되시겠죠? 아까 1대 루트 3 비율관계 이용해 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에 AN 플러스 1이라는 건 언제나 AN에다가 루트 3분의 1을 곱해서 만드는 거잖아 라고 말할 수 있으니 AN은 무슨 수열? 그쵸,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든 수열이니까 AN은 공비가 루트 3분의 1인 등비 수열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간격들이 계속 좁혀지고 할 텐데 자, 이때 이제 기억, 니은, 디귿 한번 대답을 해보러 가봅시다. 자, 기억은 뭐라고 되냐면 FAN보다 FAN 플러스 1이 언제나 크니? 라고 물어보고 A1에 대해서 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사실 이 문제는 일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하라고 준 문제죠. 그쵸? 자, 그럼 이가 맞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고 반대쪽에 끄네. 어때? 이 아래로 블록한 함수에서 그쵸? 내가 선분을 어떻게 있더라도 이 선분 위에 있는 점은 언제나 뭐가 돼? 언제나 이 선분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그치? 그리고 루트 3분의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잡아줄 거니까 물론 식도 좋은데 함수값의 대소 비교를 하려면 우리는 그냥 값을 대입합시다. 자, AN 플러스 1이 루트 3 AN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쵸? 대입을 해보자고. 그럼 FA는 F 그냥 뭐야? AN의 세제곱 마이너스 3AN 이렇게 쓰고 자, 오른쪽은 루트 3분의 AN을 넣어가지고 3루트 3분의 AN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루트 3 AN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자, AN은 양수니까 양변 AN으로 나눠도 돼. 그래서 AN의 제곱 빼기 3보다 자 3루트 3 AN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AN으로 나눴으니까 3루트 3이잖아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얘 이항에서 식 써주면 자 3루트 3분의 3루트 3 마이너스 1 AN 2 언제나 3분의 3루트 3보다 크니? 라고 물어본 상황이죠? 자, 3분의 3 얘는 1에서 얘를 뺀 거니까 양수인 게 자명하시고 AN도 지금 문제에서 양수인 게 자명한 상황이지. 근데 3-3루트3은 뭐야? 음수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니은 봅시다. 자, 니은은 뭐라고 돼 있어? F'AN이 F'AN 플러스 1보다 언제나 크니?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F'X를 구하셔서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되겠지? 그럼 좌변은 3AN의 제곱 빼기 3이고 자, 우변은 뭐라고 쓸 수 있어? AN의 제곱 빼기 3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그죠? 그쵸? 3분의 넣을 거니까 자, 그럼 지금 어떻게 들어가? 2AN의 제곱이 0보다 크다는데
자, AN은 양수기 때문에 이 명제도 마찬가지로 절대 부등식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건 넣어봤구나 하고 넘어가시고 자, 세 번째 자, 이렇게 너무 흥미로운 주제도 있는데 우리 이거는 땡깁시다. 이거는 우리 수트 시간에 하는 게 아니거든. 알겠죠? 자, 공비가 1보다 작은 등비 수열은 어디로 갈까? 이라고 물어본다면 봐봐. 수열의 끝자락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내가 어떤 양수에다가 루트 3분의 1을 계속 쭉쭉쭉쭉 계속 곱해. 근데 루트 3분의 1을 곱하면 절대값이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 진짜 루트 3분의 1 작아지지? 그러면 내가 많이 곱하면 많이 작아지겠지? 그거 한없이 많이 곱하면 한없이 많이 작아지겠지? 그러니까 우리 그 한없이 많이 작아진 걸 뭐라 불러? 절대값이 한없이 작아져. 우리 절대값이 커질수록 수평선에는 어디로 가? 양 끝자락으로 가죠. 절대값이 작아질수록 어디로 가? 0으로 가지. 그럼 쟤 어디로 가겠어?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원래 안 적어도 돼. 그냥 설명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 식의 의미는 F'0이 마이너스 3이라고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이건 미적분을 배워야 할 수 있는 얘기고 미적분 안 배운 친구가 여기에 3명씩이나 있으니까 여기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맞다 하고 넘어가면 되죠? 넘어갈게. 해서 4번 문제도 이렇게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한번 같이 보자. 네, 근데 네. 그 뭔가 이해가 안 된 것 같긴 한데 어떤 기억에서요. 네. AN이 점점 작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FAN은 이렇게 그냥 저 그림에 그냥 대입했을 때 이렇게 갔다가 점점 값이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나도 저게 맞는 거 같, 너 말이 맞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데다가 보면 맞는데 왜 저기 식이 이렇게 나왔을까? 그래 나도 좀 의아했어. 수3분의 AN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봐. 얘도 양수지? AN은 양수인데 이거 곱해서 얘보다 큰이라고 물어보면 AN은 어떤 양수든 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 계속 0을 향해 가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것도 있을 거야 라고 말해야 돼. 알겠죠? 이건 내가 잘못 봤어요. 그러니까 음수가 나왔어가지고 내가 무조건 맞는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내가 틀렸지. 넘어갑시다. 나도 식으로 맞길래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틀렸네. 안 그래도 넘어갑시다. 자, 5번 문제 보자. 자, 5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 2, 3차 함수가 있는데 자, 양수 t에 대해서 자, 곡선 fx랑 x축이 만나는 서로 다른 세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t0t라고 나와있죠? 그쵸? 자, 그러면 우린 이걸 보자마자 fx에 대한 식을 바로 세울 수가 있어야 돼. 최고차항의 개수 1이죠? 그쵸? 그리고 자, 수평선과의 교점이 지금 뭐라고 돼 있어?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2t 0t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2t 그리고 x 마이너스 t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되는 게 자, 인수분해식이 의미가 있으려면 자,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아까 건드렸던 모양들이 의미가 있겠죠? 자, 건드렸던 모양들은 뭐냐면 첫 번째는 자, 완전 제곱식을 포함해야 돼. 중근이 있어서 1대 2대 1 비율 관계로 풀 수 있는 함수인지가 중요했는데 얘는 지금 그렇게 안 새겨 먹었죠? 마이너스 2t 0t니까 그래서 자, 완전 제곱식을 갖거나 식 인수를 갖거나 혹은 어떻게 얘기해야 돼? 혹은 자, 간격이 일정해야 돼. 그래서 대칭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두 개가 다 안 맞잖아? 안 맞으면 그냥 전개해. 빨리. 알죠?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식이다. 물론 x절편 방정식의 해는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 꼴은 우리가 별로 보기 좋은 꼴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해서 fx는 하고 식을 써주시면 x 세제곱 플러스 tx 제곱 마이너스 2t제곱 x 이런 식으로 식 써보실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런 다음에 f'4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f' 식을 써서 계산해주면
이런 식으로 2차 함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2차 함수는 축에서 최대값 나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축은 t가 2일 때겠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최대값 구해주세요. 그것이 6이겠구나 라고 합시다. 그래서 자 일단 기본적인 인수 정리 이렇게 하는 거고 써먹을 수 있는 건 써먹으시고 써먹을 수 없는 건 못 써먹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자고. 자, 6번 봅시다. 얘는 2분의 1이거나 자 여러분 얘 수상 문제예요. 알겠죠? 자 사실상 그치? 사실상 수상 문제지. 자 해서 이렇게 써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fx가 근데 이게 학교들이 좀 선생님들이 머리를 많이 쓰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3 문제를 끌어와서 고1, 2 버전으로 컨버전을 해. 그 예를 들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문제를 막 무리함수, 무리함수로 바꿔버리는 거야. 왜냐면 무리함수 다루는 거 우리 정근선만 떼면 로그랑 비슷하잖아. 그래가지고 그려놓은 함수를 원래 로그함수 2개 뻗어놨던 걸 무리함수 2개 뻗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은 좀 내신 스타일로 많이 바뀌었던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어. 자, 미분 가능하대. 자, gx가 실전이래. 그럼 승민아 우리 언제만 보면 돼? 아, 최고야. 자, x는 0일 때의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 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 gx의 최소값이 2분의 1보다 작다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림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자, x축이 이렇게 있고 y는 2분의 1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고 여기서 끊긴 상황이죠? 그죠? 그런 다음에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를 갖다 붙여내는 상황이지.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죠? 근데 미분 가능하게 붙이려면 미분 개수가 0이 되도록 미분 개수가 0이 되도록 접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렇다는 건 자 내가 이 함수에 이제 일부를 떼서 붙이는 거잖아.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 내가 떼어서 붙이는 부분은 요 부분이던가 그쵸? 혹은 요 부분이던가 이렇게 두 개의 선택지가 나올 거야. 그래서 극점부터 떼어서 갖다 붙인 함수겠어 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봐봐 만약에 내가 분홍이를 여기다 갖다 놨죠 그쵸? 자 분홍이를 여기다 갖다 놓으면 최소값이 뭐가 돼? 2분의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지? 분홍이를 여기다 붙이면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붙여야 되는 fx의 일부는 그때부터 이어지는 바로 그 함수야 라고 말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봐봐 이 fx는 일단은 0에서 지금 극대 갖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때는 내가 극값 나와 있으니까 y는 2분의 1을 상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교점의 좌표를 3알파라고 얘기를 해주면 극소의 x좌표가 2알파가 되니까 계산이 쉬워질 거야 라고 말할 수가 있으셨어요. 그쵸? 자, 해서 보기에서 오는 것만은 임대로 골라라 하는데 우리 fx 이 정도 한번 쓰고 가자. fx는 2분의 1을 접하는 애지? 그래서 x제곱 인수로 갖고 x-3알파 인수로 갖고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리고 극소는 f2알파가 되는데 얘는 마이너스 4알파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이야 라고 보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리고 사실 극소가 아니라 여기서 최소가 되겠지 그림상으로 보면 그래서 들어갈게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 나와 있는지 보자 G0이랑 G0 플러스를 G'0을 더하면 2분의 1이라 G0은 2분의 1이고 G'0은 0이니까 맞는 말이다 하고 넘어가세요. 자, 니은 G1은 2분의 3보다 작다. G1은 2분의 3보다 작다. 할 일 있나 이거? 자 보자. 니은 자 일단 여러분들 알파는 반드시 0보다 커야 한다는 거 알고 있으십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자 G1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G1은 여기서 F1이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F1은 식으로 써버리면 1에다가 1-2알파를 곱한 다음에 여기다가 2분의 1을 더해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래? 얘가 2분의 3보다 작니? 라고 물어본 거죠? 이거니? 이거 맞는 말이니? 라고 한 거지. 그죠? 그럼 2분의 1 이항한 다음에 식 써주면 1-2알파가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는데 알파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 명제는 맞는 명제겠어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시겠죠? 그죠? 해서 니은은 맞는 말이구나 라고 말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디귿. 자, gx의 최소값이 0이다 라고 나와 있을 때 g2가 2분의 5이라고 물어본 거죠? 자, 이것도 보자. 우리가 gx의 최소가 되는 순간 이 순간이라고 얘기를 했지. 극소라고 썼지만 사실상 최소값이지. 그죠? 그러면 봐봐. gx의 최소값이 0이라는 건 마이너스 4알파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이 0이다. 이렇게 식을 쓸 수 있는지를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요. 자, 봐봐. 이거 그냥 3차 함수식 써서 문제 풀어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한테 그 비율 관계를 설명한 게 저 최소값에 대한 가장 컴팩트한 식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기 위해서다라고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fx를 나타내는 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비율 관계로 문제를 풀어보자 라고 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거 생각해보면 알파 세제곱이 8분의 1이 된다는 얘기를 할 거거든? 그러면 알파가 2분의 1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 자, 이때 자 fx식은 x제곱 x-2분의 3 플러스 2분의 1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문제에서 말하는 g2는 어떻게 구하는데 4에다가 2분의 1 곱하고 플러스 2분의 1 할 거야. 그래서 2와 2분의 1이야 라고 말하면 디귿도 맞는 말이야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십니다. 그래서 6번도 풀어봤어요. 자, 그리고 7번 문제 봅시다.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금 한 것처럼 조금 개념 설명 약하게 한번 더 해볼게. 7번. 자, 이걸 다루기 전에 우리는 항이 3개인 3차 함수라는 주제를 한번 다뤄봅시다. 알겠죠? 자, 일단은 상수항은 있어. 알겠죠? 상수항은 있는 항이 3개라는 건 결국 2차 항이 없던가 1차 항이 없던가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자, 만약에 2차 항이 없는 3차 함수는 자, 어떤 걸로 쓰여지겠어? fx는 하고 식 써주면 뭐 최고차항에서 1이라고 감정 줄게. 실수배 하면 모두 3차 함수가 만들 수 있으니까. 알겠죠? 자, 2차항이 없으면 x세제곱 마이너스 뭐 3 알파 제곱 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쓸 거고 자, x의 개수에다가 3 알파 제곱 쓴 이유는 뭐냐면 봐봐, 내가 만약에 b를 가리잖아? 그럼 뭐야? 그냥 기함수가 돼버리죠? 그래서 기함수를 평행이동시킨 함수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이야. 알겠죠? 자, 기함수를 평행이동했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일단 여러분들은 x축을 그려. 자, 그리고 x축이라고 표시를 하지 마.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기함수를 이치에 맞게 그려. 그쵸? 그런 다음에 평행이동을 시켰으니까 너는 사실 y는 b였어 라고 말하면 이게 2차항이 없는 3차함수의 개형이 바로 나온다는 거야. 그리고 봐봐, 내가 여기 3알파 제곱 x라고 했으니까 자, 교점이 0이 되고 여기는 루트 3 알파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 알파야 라고 말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이때 극점들이 뭐가 돼? 다 이 루트 3분의 1배한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에서 극대와 극소가 나오는 3차 함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2차항이 없는 3차 함수의 빠른 해석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이거 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기억이 난다고 써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항 없는 3차 함수는 우리가 그리기 굉장히 빠르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차항이 없는 2차 함수 이것도 보자. 3차 함수죠. 자, 얘는 fx는 하고 식 써보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a x 제곱 플러스 b 이런 꼴로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저기 x제곱 계수에다가 3a 달아놓는 건 아까 저것처럼 그냥 좀 이거 문자를 좀 간단하게 나오게 하려고 일부러 쓴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1창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지. 알겠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일단 얘 앞에 두 개만 생각하고 알겠죠? 그래서 얘를 내가 b만큼 평행이동 시켰구나 라고 한다면 x제곱을 인수로 갖는 식이다 라는 거 볼 수 있죠. 그쵸? 앞에 두 개만 인수분해를 해서 x제곱에 x-3a 이런 식으로 식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뭐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상관없어. 자, 일단은 x축에 접하고 0일 때 접하고 죠 0일 때 접하고 3a일 때 3알파라고 할 거야. 알파라고 할게요. 자, 3알파일 때 다시 x축과의 교점이 나오는 3차 함수인 걸 알고 있지. 그쵸? 근데 이걸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여기다가 y는 b라고 그냥 써버려. 알겠죠? 해서 자, 앞에 있는 두 개가 x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을 인수로 갖는 인수분해꼴이 굉장히 금방 나오죠? 그쵸?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식 세워보는 것도 여러분한테 한번 제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왔을 때 빨리빨리 해석을 하려면 자, 항의 일수가 적으면 그럼 결국 어떻게 해라? 상수항 빼고 나머지를 먼저 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상수항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되지. 라고 생각해줘. 알겠죠? 자, 해서 7번 문제 이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fx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이고 나랑 치기 똑같네.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3ax 제곱 플러스 b 이렇게 나와 있고 자, f1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f22가 22고 그 다음에 fx의 자, 극대가 6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앞에 두 개만 먼저 해석을 해주면 x 제곱으로 묶은 다음에 x-3a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죠. 그쵸? 그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이번에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판별을 해줘야 되는 거야. 자, 만약에 a가 양수라면 접점이 먼저 나오고 교점이 나중에 나오니까 이렇게 접하는 거 확인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가 0이고 여기 교점은 뭐야? 3a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지? 여기는 2a 이렇게 써낼 수가 있게 되십니다. 그쵸? 자, 그리고 a가 만약에 0보다 작잖아? 0보다 작으면 다시 우리가 이렇게 자, 어쨌든 위로 올라가는 함수가 나오겠지만 이제는 교점이 먼저 나오고 극점이 늦게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여기를 y는 b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는 0이고 여기가 3a인 거 똑같이 찾을 수 있고 여기는 2a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부호에 관계없이 비율 관계는 유지가 된다라는 거 볼 수 있겠죠? 자, 이때 자, 보자. 자, 극대값은 6인데 2일 때 22다 라고 나오는 상황이죠? 자, 근데 봐봐. 자, 극대값이 지금 뭐야? B지. 그쵸? 자, 1번 케이스에서는 자, 극대값이 지금 뭐가 돼? 6이 돼야 되니까 B는 6이었습니다로 문제를 놓고 풀어라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인 거야. 그쵸? 그럼 B가 6인 상황에서 F22로 넘어가면 F2는 저기다 대입하면 8 빼기 12a니까 이제 8 빼기 12a 플러스 6이니까
14 빼기 12a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얘가 22가 돼야 한다는 걸 바탕으로 a는 마이너스 3분의 2였어 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구하면 어떻게 돼? a가 0보다 크다고 했던 전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첫 번째 케이스를 우리가 기각해야 됩니다 라고 볼 겁니다. 알겠죠? 모르면 케이스 분리해서 문제 풀어주셔야 돼. 자, a가 0보다 작으면 이때는 다시 그때 값이 6이 된다고 했는데 이 6이 뭔지 난 모르겠어. 6은 뭐야? 이거는 F2A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자 F2A를 저기다 대입해주면 8A 세제곱에서 12A 세제곱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4A 세제곱 플러스 B가 나오고 얘가 6입니다 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으시겠죠. 그쵸? 이거 말고는 뭐 B는 그래서 자 B는 그러면 자, 6 플러스 4A 세제곱이구나 뭐 이 정도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쵸? 자, 그 다음에 내가 다시 F2 얘기를 하러 가면 F2는 다시 자, 저기 8 빼기 12A 한 다음에 B인데 B는 4A 세제곱 플러스 6이고 얘가 22라고 했으니까 이 방정식의 해가 A 값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항에서 보면 4, 0, 마이너스 12, 그리고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올 거야. 14 빼기 20이니까. 해서 얘를 이제 인수분해를 해주면 일단 모든 개수의 합은 0이 아니고 짝짝의 개수합이랑 홀수짝의 개수합이 같으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겠어. 해서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4에 4에 마이너스 8에 8이야 해서 답 낼 수 있고, 한 번 더 인수분해하면 2에 4에 8에 4에 8 해가지고 날아가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거나 아니면 A는 2다 이렇게 두 개의 글이 나올 거야. 이거 4x 플러스 4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중근이겠죠? 그러려면 어때야 돼? A는 마이너스 1이었구나 라는 결론을 내실 수가 있고,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2였구나 라는 얘기도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합시다. 자, 8번 문제 봅시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얘가 fy는 x 세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써볼 수가 있으시대요. 쓰고 있어? B가 마이너스 2. b가 마이너스 1이고 b 그냥이 아니야? 6 플러스 4의 세제곱이니까. 자, 8번 문제 볼게요. 자, 8번 문제는 이렇게 함수가 제시된 상황에서 자, 원점을 지나고 fx에 접하는 직선은 두 개이다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럼 3차 함수와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우리가 3차 함수 접선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 빼기 함수로 해석을 해도 좋다 그랬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 뭘 알고 있어? 우리는 자, 모든 게 다변해도 대칭 중심의 x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원래 3차 함수의 대칭 중심 x표 몇이야? 1이죠. 그치? 자, 1이고, 그리고 이제 얘를 뭐 t1, 얘를 t2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알겠지? 자, t1은 어떻게 그렸냐면 0을 지나면서 다른 접점이 존재하는 접선이죠? 그쵸? t2는 어때? 0에서의 접선이란 말이야, 그냥. 그치?
그 점 위에서 그 접선인데 이때 원점이 아닌 x좌표들의 합을 구해보자 라고 나와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아까 이용했던 1대 2대 1 비율 관계 이용해서 바로바로 구할 수가 있어야 돼. 자 봐봐. 대칭 중심부터 자 접점까지 거리 그리고 대칭 중심부터 교차점까지의 거리를 비교했을 때 언제나 이 비율은 몇 대 몇이 나온다? 1대 2가 나온다 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럼 봐봐 0부터 1까지 교점부터 접점까지의 거리가 1이면 교점부터 중심까지 거리가 1이면 교점부터 다시 접점까지의 거리는 2분의 1이니까 여기는 2분의 3이겠어요 라고 말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고. 이거 뺐을 때 여기 교점이 접점이니까 알겠죠? 그래서 뭐 f 빼기 t1을 그렸을 때 y 빼기 뭐 t1 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잖아. 요게 0이고 여기가 1이고 그쵸? 해서 이제 2분의 3이야 할 수 있고 t2도 마찬가지야. 자 접점까지는 거리가 1이고 교점까지는 거리가 2이다 이용해 주시면 0부터 1까지인데 다시 1부터 2까지 해줘야 되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3이겠어 라고 말할 수가 있으시겠죠. 그래서 자 S는 어떻게 나온다? 2분의 3 더하기 3이야. 그래서 2분의 9인 거 알고 자 10S 구하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자 8번도 마무리할 거고 자 9번 문제도 같이 봅시다. 자,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 함수랑 그리고 자, 최고차항의 계수 2인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첫 번째 F 알파가 G 알파이고 그리고 자, F 프라임 알파랑 G 프라임 알파가 뭐가 되게 하는 마이너스 16인 실수 알파가 존재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야. 그럼 지금 두 함수를 동시에 다루고 있는 상황이고 자 F 알파랑 G 알파랑 지금 뭐 하는 상황이야 그러면? 알파에서 만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뭐야? 교점에 대한 정보를 은연중에 흘렸어. 야 알파는 빼기 함수의 실근이 될 거야 라고. 알겠죠? 이렇게 알파의 존재도 생각하고 이걸 써먹는지 안 써먹는지 나 모르겠어. 일단 이렇게 하자. 그리고 둘이 뺐을 때 마이너스 16이라는 건 뭐야? 이때 자 함수값은 같아서 만나지. 근데 미분계수가 같지 않아서 미분계수가 0이 아니죠? 빼기 함수가. 그러니까 이때는 단순 교차점이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해봤자 알파는 단일근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럼 3차 함수에 이제 fx 빼기 gx의 인수 하나를 찾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도 괜찮아.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자 f 프라임 베타 그리고 잠깐만 둘이 같다는 얘기 하는 거잖아. 에이 잠깐만 둘이 같지? 미안해요. 알겠죠? 자 둘이 같으니까 뭐야? 야 지금 미분계수도 0인데 뭐야? 중근이었구나. 함수값도 0이고 미분계수도 0이면 중근이었지? 접하면 중근이고 중근이면 접한다 이렇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하나? 가물가물? 자 이거 한번 써. 자 FA도 0이고 F 프라임 A도 0이잖아? 그러면 우리는 fx가 x-a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는 걸 확신할 수 있어. 저 식으로는 3개 이상 가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2개까지는 확실하게 보장해준다는 정리였습니다. 저거 내가 미분 불능점 제거 설명했을 때 저 개념 한번 처음으로 설명했던 것 같아. 자,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f베타랑 g베타랑 같은 뭐로 같은 16으로 같은 자 실수 베타가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그럼 마찬가지야.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이거는 f 프라임
프라임 x gx가 0이 되는 점이니까 fx 마이너스 gx의 인계점의 좌표를 찾은 거구나. 자, 인계점이라고 쓴 건 이게 극점인지 아니면 극점이 아닌지 난 모르니까. 알겠죠? 근데 확실한 건 뭐야? 얘가 중근을 갖는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러면 자, y는 내가 fx 마이너스 gx의 그래프를 그릴 때 자, 최고차기 계수가 양수 1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하나 볼 게 뭐냐면 알파하고 베타하고 누가 큰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쵸? 일단 몰라. 모르니까 일단 누가 큰지 몰라. 알지 않아요. 맞아, 조금만 더 보면 알지. 여기 나와 있나? 아, 그쵸,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 좀 생각해보면 봐봐. 우리가 지금 gx에 대한 도함수를 다루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죠? 자, gx의 도함수는 몇 차 함수야? 자, 직선이죠? 고인직선, 기울기가 4인 직선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상수항은 절대로 알 수가 없고.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들의 조건을 막 읽어보다 보면 g 프라임 알파가 마이너스 16이야 해서 자, 직선 위에 한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네. 또 보니까 g 프라임 베타는 16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또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을 언급을 해버리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우리 이걸 가지고 뭐 해버리는데? 성민아? 평균 변열식으로 넘어가자.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을 언급했잖아. 왜냐면 다시 gx가 2차 함수니까 g'x가 이거니까. 알겠죠? 자, 해서 평균 변화식으로 넘어가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하신 다음에 이게 뭐가 들어가? 32를 대입을 하면 16 빼기 마이너스 16 해서 얘가 4였구나 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8이라는 얘기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두 점 사이의 간격이 8인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뭐야? 알파는 빼기 함수의 중근이구나 라고 세팅도 가능하겠죠? 자, 그럼 봐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자, 요게 알파인 거 알았어? 그치? 자, 그리고 알파랑 베타 간격 8인 것도 알았지? 그죠? 네모 없이 쓰면 실제 거리. 그럼 나머지 교점까지 거리도 우리가 4인 걸 파악하실 수가 있게 되시겠죠? 그죠? 자, 이렇게 비율 관계를 통해서 인수분해를 하면 원래 함수를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굉장한 이점이 있어. 원래는 도함수를 전개한 다음에 부정조건 해야 되잖아. 그죠? 그 과정 없이 우리가 자, 도함수에 대한 얘기 없이 도함수에 대한 정보를 일부만 가지고 빼기 함수에 대한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라고. 알겠죠? 자, 그럼 봐봐. fx 빼기 gx는 뭐라고 쓸 수 있니? 뭐야. 최고차에서 1이니까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한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2 해가지고 알파랑 알파 플러스 12가 실근이 되는 애구나 라고 볼 수가 있으시겠죠? 그쵸? 자, 근데 여기다가 뭘 대입하는 거야? 지금 g 베타 빼기 1, f 베타 빼기 1 얘기하고 있죠? 그럼 빼기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다음에 베타 빼기 1, 베타 플러스 1 대입하라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f 베타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g 베타 플러스 1을 하고 식을 쓰면 베타는 뭐야? 알파 더하기 8이었죠? 그 알파 더하기 9를 대입하는 얘기잖아? 그쵸? 그럼 마이너스 붙여놓고 알파 더하기 9 대입하면 9의 제곱 한 다음에 알파 더하기 9 대입하면 마이너스 3 해가지고 최종적인 결과가 243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해서 이렇게 마무리할 거고 사실 문제를 조금 더 읽어서 빼기 함수를 fx 빼기 gx보다는 gx 빼기 fx로 썼으면 부호 바꾸는 과정도 없었겠죠?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자. 7번 문제 봅시다. 자, 7번 문제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미분 가능성 얘기했을 때 자, 구간별로 다르게 정의된 함수는 구간별로 다르게 정의된 순간을 조심해라 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절대값 기호가 붙은 함수의 미분 가능성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었죠. 그죠? 자, 절대값 fx에 여기서 나오는 fx는 일단은 다항식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절대값 fx의 미분 불능점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했었고 자, 이거에 대한 주제는 우리가 알아. 자, 어떠냐면 x축과의 교차점에선 우리가 미분이 불가능하다. 야, 교차점이라는 건 관통하는 거 얘기하는 거야. 미분계수가 0인 상태로 안 들어오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함수값도 0이면서 미분계수도 0이면 우리 그걸 중근이라고 얘기하지? 그쵸? 그럼 x축과의 교차점 2자 우리는 fx는 0의 단일근에서 우리는 미분 불능한 상황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전부 고려를 해야 돼. 자, 그리고 일반화를 좀 시켜주면 절대값 함수, 절대값 fx의 미분 불능한 순간은 자 이렇게 교차점도 맞아. 언제나 맞아. 그런데 원래 뾰족점도 절대값이었다고 해서 뾰족한 게 갑자기 펼치질 않죠? 그쵸?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뾰족한 함수를 내가 절대값에다 넣든 뭐 하든 간에 이게 뾰족한 게 펼치진 않을 거라.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것도 한 번 더 언급을 할 건데 자, 그냥 다음 함수가 나오면 안 나오니까 조금 마이너해서 이렇게 좀 쓰고 할게. 자, fx가 다음 함수 조건에서는 소거되는 조건이지? 왜냐면 뾰족한 점이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자, fx의 자, 불연속점은 경우에 따라서 미분 가능해질 수도 있게 됩니다. 왜냐면 띄워져 있는데 접어가지고 붙어버릴 수 있지. 붙었는데 미분계수까지 절묘하게 같을 수 있죠? 그쵸? 자, 그래서 F'A랑 이거 F'. 자, A일 때 자극한이랑 A 함수값은 둘 중에 하나를 같다고 만들게. 우리가 하나 정리하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작다로 정의하는 그런 함수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FA-랑 FA 플러스가 그러니까 자극한과 우칸에 서로 절대값을 갖고 부호가 반대면 접혀서 만날 수 있겠죠? 연속이 되는데 만약에 자 이때 좌미분계수랑 이때 우미분계수조차도 부호가 반대면 어떻게 된다? 연속이 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원래 불연속점은 같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이라고 생각해 그냥 저걸 기억하는 것보다는 근데 원래 뾰족점은 접었다고 해서 절대로 펴지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을 해줘. 우리 종이 접으면 접은 자국 절대로 못 펴는 것처럼 알죠? 해서 접은 건 다시 못 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거는 종종 연속성 또는 미분 가능성에 나오는 주제니까 이것도 알아두고 갑시다. 해서 자 미분 가능. 해서 이 정도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갈 건데 자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인 게 뭐냐면 함수가 절대값 함수의 미분 불능점이라는 주제로 계속 튀어나와. 그러면서 미분 불능점이 이렇게 되려면 함수는 어떻게 생겨야 될까라고 하면서 역으로 물어봐. 미분 불능점에 대한 정보를 주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자 fx의 개형 파악을 시키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케이스를 분리를 해서 절대값 fx의 모양을 찾아봅시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10번 문제 보자.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fx랑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 3보다 작은 실수 a에 대하여 자 부등식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실수란 뜻이야. 자 gx는 뭐라고 돼 있니? 절대값
x-a의 fx가 자 뭐라고 돼 있어? x는 3에서만 미분 불량하다 라고 나와있죠? 그럼 봐봐 3에서 미분이 안 된다는 얘기는 3 말고 다른 데서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지금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함수가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의 원래 표준점은 고려할 필요가 없을 거야 그쵸? 그러면 요 말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자 fx는 반드시 x-3을 인수로 가져야 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자 봐봐 여기에 액면으로 보이는 건 어때? x-a도 근이잖아 그쵸? 그럼 저 x-a는 어떻게 됐길래 갑자기 미분 불량점에서 빠진 거야? 그쵸 중근에서 빠진 거죠 그래서 얘로 하여금 x-a도 인수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해서 우리가 fx의 값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gx는 절대값 x-a의 제곱에 x-3인 거 알고 있으니 자 원래대로라면 자 봐봐 우리 3차 함수 이렇게 그렸을 때 자 접하게 그리면 요래 그려지든 아니면 요래 그려지든 모양이 둘 중에 하나만 나오겠지? 그쵸? 그러니까 원래 함수 그려놓고 뒤집는 거 너무 촌스러우니까 안 할 거야 알겠죠? 자 어때? a하고 3에서 접하고 만나지? 절대값이었으니까 양의 방향에만 그려지게끔 이렇게 그립시다 알겠죠? 괜찮죠? 자 해서 볼 거고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아이고 뭔 소리야? 여기가 3이야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gx의 극대값이 지금 32라고 나와있죠? 그러면 극대값은 단 한순간밖에 없고 자 이때 gx는 어떻게 구해? a하고 3의 2대1 내분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내분점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공식 쓰는 건 너무 옛날 얘기니까 까먹었을 것 같아 자 2대1이니까 간격 구해 그냥 3-a지 3-a의 3분의 1을 한 다음에 그냥 가까운 수 3에서 빼는 거야 3 마이너스 자 3-a의 3분의 1을 뺄 거예요 라고 하면 얘가 2 플러스 3분의 a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잘 대입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2 플러스 3분의 a 대입해주면 자 그 거진다 이런 것들은 죄다 3차 그 완전 세제곱씩 나와 그러니까 너무 쫄지 마. 자, 봐봐. 여기다 넣어주면 1 마이너스 3분의 2a 진짜 맞아? 그럼 내가 말한 거 방금 딱 어겠는데? 2 마이너스 3분의 2a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제곱 x 마이너스 3에다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분의 a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이거 완전 세제곱식 아닌데요 하지마 여기는 2를 밖으로 내보내시면 됩니다 알겠죠? 2의 제곱 밖으로 내보내면 4로 나가지 그래서 절대값 4 한 다음에 1 마이너스 3분의 2 얘도 부호 바꿔 알겠죠? 그리고 절대값 안에서는 부호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써도 괜찮아 알겠죠? 그러니까 식이 복잡하게 나온다고 해서 쫄지 마시고 한번 대입을 좀 해보자는 거야 얘가 32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절대값 1-3분의 a의 제곱이 뭐였다? 8이었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치? 그럼 1-3분의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중에 하나일 거야 그죠? 근데 조건에 맞는 a는 뭐다? 제곱이 아니라 세제곱이 맞아요 근데 결과 똑같아 알겠죠? 자 a는 뭐다? 뭐야? 마이너스 3이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네 알겠죠? a는 마이너스 3이니까 f4는 알아서 구해보세요 넘어가자 자 11번 문제도 같이 봅시다 자 x의 x-6의 제곱과 자 y는 뭐라고 되냐면 자 절대값 x 빼기 fx 빼기 k야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럼 봐봐 뭐 k만큼 내린 다음에 접어 올려 라고 해도 되지만 우리 이런 방법으로 생각해보자 자 y는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내가 y는 k를 긋는다면 얘가 k 뺐을 때 x축이 될 거지
그쵸? 얘를 x축이라고 우겨버리면 얘가 그냥 fx 빼기 k의 그래프가 된다고 생각을 해줍시다. 알겠죠? 왜냐면 k인 게 0이 있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이거를 접어 올리세요 함수니까 우리는 자 봐봐 처음부터 함수를 그려놓고 그냥 적당한 선을 그어 k라고 해.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그냥 바로 접어 올리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가 바로 뭐야? 이 fx 빼기 k꼴의 함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y는 k를 그어놓고 x축이라고 우겨. 그 다음에 접어 올리기. 우기기,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기함수. 아무튼 자, 그래서 x축이라 우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접어 올려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값을 이제 알파 1부터 알파 n까지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알파 1과 알파 2를 더했을 때 3이 됩니다 라고 나와 있을 때 n 플러스 k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일단 원래 함수 생겨먹은 꼬라지를 좀 보면 자 x축이 이제 있고 인수분해가 돼 있으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서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지금 x축이 아니라 y는 k니까 우리는 점선으로 x축의 표시를 좀 합시다. 알겠죠? 그럼 이때 자 0일 때 있고 여기는 뭐야? 6이고 그리고 다시 여기 x좌표는 2일 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2일 때 몇이 나오니? 라고 한다면 10 이게 아니라 32야. 32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이 3차함수의 모양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항상 접점에서 그은 접선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도 그어주고 여기가 뭐 8이다 이 정도도 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아까 직사각형에 맞춰서 그리세요 그대로 한 거야. 근데 내가 단지 직사각형을 안 그린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너네가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사각형 그려놓고 여기다가 맞춰서 그려도 괜찮아요. 알겠죠? 나는 이제 여기에 사각형이 있으니까 안 그리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내가 만약에 y는 k를 긋잖아? 그럼 이때 자 절대값 fx의 극점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일단은 원래 극대 원래 극소 다 보존한대 극점으로서. 알겠죠? 근데 뒤집히면 극대 극소가 바뀌겠고 안 뒤집히면 극대 극소가 안 바뀌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절대값 fx의 극점은 일단은 원래 극점이 극점이야. 근데 자 우리 어떤 점? x축과의 교차점도 어떻게 되겠어? 접어 올라가면서 극소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x축과의 교차점은 뭐가 된다? 얘는 극소가 되는구나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 극점들의 이제 좀 베이스도 다르고 얘네들의 모양도 좀 다르지. 자 원래 극점은 미분 가능한 극점이겠죠? 원래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면 그쵸? 그래서 미분 가능성이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원래 극점이 미분 가능했으면 접혀도 미분 가능하고 그리고 원래 극점이 미분 불가능했으면 접힌 극점도 미분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 x축과의 교차점은 극소인데 얘는 미분 불가능이 확정이죠? 그래서 미분 가능한 극점, 미분 불가능한 극점 이용해가지고 푸는 문제도 있으니까 한번 가져온 거야. 알겠죠? 자, 봐봐. 미분 가능성 유지된다. 만약에 미분 가능한 극점이야. 그러면 거기서 중분 가진다고 해석하면 돼. 접선 걷을 때. 알겠죠? 근데 얘는 단일근이구나 라고 생각해도 괜찮다고. 알겠죠? 자, 봅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y는 k를 적절히 그거 적어 올린다 그랬지? 근데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점을 얘기할 건데 일단 6하고 뭐야? 2하고 6일 때는 확실하게 극점이 되는 게 너무나도 자명하죠? 그쵸? 자 그런데 어때? 내가 만약에 x축 아래에다가 이렇게 y는 k를 긋잖아? 그러면 첫 번째 극점은 0보다 작은 수로 나오고
두 번째 극점은 2로 나오겠지?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극점의 합이 첫 번째 극점이랑 두 번째 극점의 x좌표의 합이 3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y는 k를 어디다 넣어야 되나? 라고 생각해보면 어쨌든 봐봐. 접혀 올라갈 때 두 번째 극점은 얘인 게 확정이지. 그죠? 만약에 32보다 높은 데다가 y는 k 그어버리면 애초에 극점의 좌표가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알파 언더의 알파2도 성정이 안 될 거란 말이야. 그죠? 자, 그렇다는 건 결국에는 그래프가 y는 k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모양일 텐데 이때 이 x좌표가 1인 점이겠어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맨 처음 x좌표, 두 번째 x좌표의 합이 뭐가 되니까? 3이 되니까 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 보면 자, 알파 1부터 알파 n까지 정의하자 라고 돼 있잖아. 그 n이 뭐냐고 물어보는 건 극점이 몇 개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쵸? 자, 극점의 개수 n을 물어보는 거야. n은 다시 어떻게 세라고? 원래 극점이랑 x축과의 교차점 생각하면 돼서 y는 ky와의 교차점 찾으면 되니까 n은 5였구나 바로 얘기할 수 있겠지? 원래 극점 2개, 교차점 3개 해가지고 그쵸? 자, 그리고 k는 어떻게 구해? k는 f1과 같은 값으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 이거 25잖아 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n 더하기 k 하면 3, 20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자, 오늘 마지막 문제 풀고 끝낼게요. 자, 마지막. 자, 3차함수 fx가 x 세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36 플러스 1에 대해서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gx가 f 절대값 x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식을 써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때 이제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자, 정수 a의 최소값을 얘기를 해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극점의 개수가 3개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 할 거야?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x의 개수는 1이다. 미분 불능점 1개. 자, 이런 식으로 식을 써볼 수가 있는데 자, 봐봐. 이 gx는 x 안에 지금 절대값이 들어있죠. 그쵸? 물론 이제 우리가 절대값 x가 붙은 함수는 y축 데칼코마니를 해라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절대값 기호가 붙은 함수는 태생적으로 뭐라고 생각해? 그냥 구 다 정의라고 생각을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구간별로 다르게 정의된 함수를 건드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데칼코마니를 한 다음에 A만큼 평행이동해 더 좋은 표현이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부자정의 표현에 맞는 표현으로 좀 들어가 보자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자, A는 M에 대하여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자. 실근을 자 HT라고 할 건데 개수 그쵸? H의 GT가 불연속이 되게 하는 실수를 적으면 P1부터 P 몇까지 N이다 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 N하고 P-1하고 다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겨보면 꼬라지인지만 분석하고 마무리를 할 거야.
알겠죠? 자, 일단은 여기 함수 생각을 해보면 자, gx는 x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함수죠? 자, 봐봐. 얘는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하고 미안해. 평행이동 먼저 한 다음에 뒤집어야 돼. 왜냐면 우리가 평행이동 한다는 건 자리에 대입하는 거잖아. 그쵸? 그럼 내가 데칼코마니를 먼저 하고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식이 들어가는 게 맞아. 알겠지? 그러니까 결국엔 어때? 평행이동 하고 나서 데칼코마니를 취해라 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아무튼 우리가 식 볼 거는 fx 더하기 a랑 그리고 fx 마이너스 a랑 아니지 마이너스 x 플러스 a랑 해서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쓸 건데 자 봐봐 x 플러스 a랑 마이너스 x 플러스 a는 서로 무슨 관계야? x제곱가 반대고 상수항이 똑같으니까 선대칭 관계죠? 그쵸? 근데 여기서도 한번 모식적으로 보면 a를 기준으로 x만큼 진행한 거랑 a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x만큼 진행시킨 함수를 생각해 라고 볼 수 있으니까 결국 이 두 함수는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구나. 진짜? 그죠? 그치, x는 a에 대한 대칭인 두 함수를 그릴 거야. 자, 그럼 봐봐. 그런 다음에 0을 기준으로 우리가 대칭인 함수 이어붙일 거지. 근데 지금 이 함수 뭐라고 돼 있어? 이 함수는 x가 0일 때 당연히 연속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프 그려봅시다. 자, 그러면 일단은 0이 일단 중요한 선이고 왜 0을 기준으로 다르게 정의될 거니까 그리고 a를 기준으로 우리가 함수가 뒤집어서 그려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신다면 봐봐 만약에 내가 함수 뭔지 몰라도 이렇게 그렸어 알지? 자 그럼 이제 이 함수는 맞아? 잘못 쓴 거 아니야 이렇게 2에 이렇게 그 2랑 6이랑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아 그 fx? 네. 아 오케이 좋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y는 fx가 지금 어쨌든 2랑 6에서 만나는 걸 생각을 해볼 텐데 잠깐만 나 뭐 잘못 썼나? 잘못 이해한 거였나? x가 0일 클 때랑 작을 때 정의하는 거 맞고 그럼 무조건 0일 때 같은 거 나오는 것도 맞는데 근데 저거 두 개가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다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다? 맞아? x는 a에 대해서 대칭이다 x 빼기 a를 t라고 보면 맞는데 a의 대칭의 함수를 뒤집어서 그려라 0부터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쳤을 때 이렇게 그리다 그건 점대칭 아니에요? 아니 선대칭 함수였는데 잠깐만 근데 뭐 이상한 소리 했네 뒤에 내가 무슨 모양인지 알겠거든? 무슨 모양인지 알겠는데 잠깐 내가 이상한 실수를 좋아한 것 같아서 뭐지? 머리가 갑자기 굳은 것 같아 이 문제 풀고 수업을 끝내라는 계신 것 같아 정확히 봐서 뭐지? 아니 분명히 맞거든? 여기 0을 기준으로 대칭의 함수 두 개 그릴 거야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켜놓고 나서 대칭이동을 시켜라 니까 자 봐봐 일단은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가 있으시겠죠 그죠? 여기가 잠깐 뭐라고? 2요. 2랑 6이랑 최고야 자 이렇게 하는데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a만큼 붙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뒤집으세요 라고 하는 함수가 되는 거지 그쵸? 자 그럼 봐봐 내가 만약에 적절히 잘 이동시켜서 원래 0이 여기 있었잖아 그치? 근데 a만큼 마이너스로 움직이라는 건 y축을 내가 이렇게 보내도 되는 거 아니야? y축을 a만큼 보내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지 그러니까 상대적인 걸 한번 생각하자는 거야 이게 그래프를 그리고 다시 그리는 거 되게 번거로운 일인데 축을 다시 그리는 거 굉장히 쉬운 일이거든 자 봐봐 내가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다 라고 하면 축을 마이너스 a만큼 움직인다 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자, 그럼 봐봐. 이 축을 오른쪽으로 붙여 나갈 건데, 자, 극점이 3개가 돼야겠죠? 그럼 봐봐. A가 지금 뭐라고 돼 있어? 양수, 정수라고 돼 있네. 자, 그럼 봐봐. A가 만약에 음의 정수야. 음의 정수면 보라색이 왼쪽으로 가든지 안 움직이든 하겠죠? 그럼 봐봐. 극점이 접히는 점이 하나 나오겠지? 뾰족해지니까 뾰족한 극점 하나, 두나 해가지고 단하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니까 우리가 A가 음의 정수면 안 돼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치? 자, 물론 이런 데 있으나 이런 데 있으나 사실 차이도 없을 거야.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순간들은 딱 2일 때, 뭐 여기 중간 어딘가일 때, 그리고 딱 6일 때, 그리고 그 이유 이렇게 볼 건데, 그 이유는 극점이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이걸 기준으로 뒤집어 함수를 그리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라고 하시고, 얘는 극점 하나 나오겠지? 얘도 아니야. 얘는 하나, 둘, 세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는 3개야 라고 볼 수 있겠죠? 얘는 하나, 둘, 뒤집어서 하나 더 나오니까 3개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미분 분력점이 1개가 있다고 그러지? 그죠? 자, 그럼 봐봐. 내가 딱 2를 기준으로 뒤집어주면 미분 분력점이 없어요. 없으니까 저건 아니구나. 그러면 내가 긋는 건 뭐다? 여기는 자, 미분 분력점이 없어. 알죠? 자, 그럼 2에서 6 사이에 이제 A가 존재하겠구나, X는 A가 여기 있겠구나 라고 말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볼 건데,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겼고, 이런 식으로 생긴 이제 자, W 모양 함수가 나오시겠죠? 그죠? 자, 그럼 이때 여기 경계가 A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여기는 6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여기는 둘의 중점이 A가 돼야 되니까 2A-6이구나 라고 말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정수 A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하자라고 되잖아. 그럼 2보다 큰 3을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대칭축이 3이고 여기는 0이었구나 라고 말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0, 3, 6 이렇게 우리가 3개로 나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주면 되겠어? 그냥 여기 대입해가지고 3하고 6일 땅부터 찾아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런데 근데 이 3만큼 움직였으니까 여기가 이제 새로운 X축이 되겠죠? A가 3만큼 움직여가지고 만들어낸 거니까 여기가 이제 0으로 다시 재조정이 되면서 0, 마이너스 3,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팅이 될 거란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린 함수는 이런 함수다 라고 볼 수가 있으시겠고, 이때 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실근의 개수는 만나는 점의 개수가 달라질 때 불연속일 수 있어 라고 말했잖아, 그쵸? 자, 그러면 만나는 점 개수 함수는 접하는 순간, 꺾인 점과 만나는 순간, 끊긴 점과 만나는 순간이 제일 중요해 라고 얘기했었지? 그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시 이 3일 때랑 0일 때 함수 값을 구해줄 필요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3은 봐봐. 원래 6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F6 구하면 G3이랑 같은 값이 나와요. 그래서 F6은 216 마이너스 36 곱하기 2니까 432 그리고 플러스 36x인가 12 6에다 12 36 곱하면 216 플러스 1이니까 이때는 1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 0일 땐 어때? 원래 3이었던 게 0으로 끌어당겨진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F3에 대한 값을 구하면 되니까 F3은 27 마이너스 108 플러스 108 플러스 1 해가지고 28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얘가 지금 GX가 되는 거야. 알죠? 자, 그러면 다시 HGT가 불연속인 실수를 얘기를 할 건데, 자, 이 불연속인 실수는 언제 나오겠어? GT가 1이 되는 순간, GT가 28이 되는 순간 이렇게 두 번 나오겠지? 그쵸? 그럼 GT가 1이 되는 순간은 여기고 28이 되는 순간은 여기인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니까 P1부터 Pn까지 전부 다 구했다고 생각하고 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
자까지 오늘 수업 이렇게까지 마무리할게요. 숙제는 자 3차 함수의 그래프 6단원까지 문제 전부 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조교쌤한테 좀 하면서 진행할 거고 일단은 문제 짝수번 위주로 좀 풀어서 올 수 있도록 합시다. 알겠죠? 안녕. 답이 뭐예요? 몰라. 열심히 풀어보세요.